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장마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 생육 상태, 토양 상태, 그리고 날씨 패턴에 따라서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마철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장마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제주는 7월 20일, 남부는 24일, 중부는 25일경 종료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7월 말 8월 초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이 가을 장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이제 6월은 평년보다 많이 내릴 확률이 40%, 7월,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이 전 장마 기간 동안 평년 대비 120에서 130% 수준으로 비가 더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우 형태는 조금씩 자주 오는 비의 형태보다는 국지성, 집중 폭우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배수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비가 자주 오기보다는 국지성 호우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마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물을 잘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장마철에 물을 이제 끊어야 되나 줘야 되나 이제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데요. 장마철 물 관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마철에도 이제 물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보통 장마 초기에는 비가 자주 오지만 이제 비가 자주 오더라도 토양 상태, 환경에 따라서 물이 금방 마를 수도 있고 또 장마 중 비 간격이 길어지고 고온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분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는 비를 맞지 않죠. 이제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지속되더라도 이 토양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소량씩이라도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뿌리 활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장마철이라도 이제 토양 수분 상태를 꼭 확인해서 부족 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건 수분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근권이 적정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측정기기가 없으시면 손으로 흙을 쥐고 확인해 봅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표층보다는 표층에서 10cm 이상 깊이의 토양으로 확인을 합니다. 손으로 잘 뭉쳐지거나 질적거리는 느낌이면 관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리고 살짝 뭉쳐지긴 하지만 잘 부서진다면 이 토양에 수분은 있지만 이제 고온기로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장마철로 바로 비가 올지 한동안 안 올지 등을 살펴보시고 관수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손에 흙이 잘 안 뭉쳐진다면 최근까지 비가 왔더라도 관수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 관리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배수 관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온 후 1에서 2일 뒤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잎이 처진다거나 잎색이 옅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습에 의한 뿌리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주지 마시고 연면 시비로 아미노산이나 해조출물에 미량 요소를 혼용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비가 그친 후 땅이 빠르게 건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지는 말고 평소보다 짧게 소량으로 공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고 이제 금방 토양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수분이 많아 보여도 근권 내부는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표면은 말라 보여도 근권부는 여전히 습할 수도 있고요. 이제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수분이 급격히 손실될 수 있는데요. 사질 토양이나 경사지, 바람이 많은 곳은 더욱 빠르게 토양이 건조해지고 이제 장마철에는 토양이 습했다가 이제 건조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뿌리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각종 생리장애가 유발되기 때문에 항상 장마철에는 토양 상태를 확인하시고 소량씩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두둑에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고추를 기르고 있는 텃밭에 나와봤는데요. 지난 한 이틀간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랑에 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비가 이렇게 와서 두둑이 굉장히 좀 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미리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두둑을 걷어놓고 보면 완전 지금 흙이 이렇게 건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깊이 파도 완전 건조하죠. 좀 깊이 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을 움켜쥐었을 때 흙이 뭉쳐져야 되는데 뭉쳐지지 않을 정도로 수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이렇게 심을 때 난 구멍 근처 위주로만 이렇게 조금 수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장마철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두둑에 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닐 멀칭은 비를 막는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경우에 따라서 두둑에 빗물이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영상의 사례처럼요. 이제 결과적으로 두둑에는 이제 수분이 부족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고랑에는 물이 고이지만 두둑에는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고랑으로 물이 스며들고 두둑 아래부터 서서히 물이 배어 올라오지만 경우에 따라서 물 빠짐이 심한 토양이거나 아니면 고랑이 굉장히 많이 닫아진 경우 또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경우에도 두둑으로 충분히 빗물이 흡수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멀칭 비닐이 밀착된 경우 강우 유입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멀칭은 증발을 막긴 하지만 이 내부는 계속 마를 수도 있는데요. 이 비닐은 햇빛 아래에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두둑 내부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제 뿌리 근처 수분은 식물이 흡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열로 인해서 소모되기도 합니다. 즉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장마철이라도 결국 멀칭 속 토양이 점점 건조해집니다. 특히 비닐 멀칭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토양이 더 쉽게 잘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사질토이거나 고온의 햇빛이 강할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검은색 멀칭 그리고 높은 두둑의 경우 비가 오더라도 생각보다 두둑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한 경우에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말랐지만 이제 토양 속은 과습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비닐이 겉으로 보이는 토양이 햇빛과 바람에 말라 보여서 물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비가 고랑으로 스며들고 두둑 아래에서 서서히 배어 올라와서 근권은 질적거리거나 과습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관수를 하시면 더욱 과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겉은 촉촉해 보이는데 속은 건조한 경우입니다. 최근까지 비가 내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촉촉해 보여서 물을 안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닐 멀칭이 빗물을 차단하고 또 고랑에서부터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두둑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온의 물 부족으로 생육이 정지되고 시들거나 칼슘 결핍 등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장마철에는 물을 주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히려 물을 잘못 주었다가 과습에 의한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생리장애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물을 줘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체크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작물의 생육 반응입니다. 지금 내 작물이 수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과습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생육이 좋으면 안정적인 수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제 수분 부족과 과습 시 잎이나 신초, 과실, 줄기, 뿌리 등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선 건조인지 과습인지의 이러한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이 쨍할 때 이제 잎이 시들고 처져 보여도 저녁이나 아침에 회복이 된다면 이제 일시적인 수분 부족으로 이럴 때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습인 경우에는 흐린 날에도 잎이 서 있지 않고 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이 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 토양이 지금 과습인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식물만 보고 판단하는 건 이제 오류가 생기실 수도 있겠죠.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 상태를 직접 체크합니다. 이제 비가 그친 후 보통 2, 3일 후 아니면 토양 상태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 이제 토양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근권의 흙을 지어보고 이제 손에 흙이 질적하게 묻어나거나 물이 떨어질 정도면 이제 과습한 상태로 당연히 관수를 금지합니다. 흙이 잘 뭉쳐지거나 잘 뭉쳐지는데 살짝 부스러지는 정도라면 이제 그래도 토양에 적당한 수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다가 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건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소량으로 관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흙이 아예 뭉쳐지지 않으면 토양이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수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장마철로 뿌리가 약해져 있고 갑자기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물을 좀 줄여서 공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토질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양 수분 측정기를 이용하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적정 수분 함량은 토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확인합니다. 이제 물을 줘야 하는 타이밍인데 내일 비 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물을 안 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마철 특별히 물 공급을 안 했고 잎이 축 처지고 이제 시드는 증상을 보이는데 마침 토양을 확인했더니 토양도 건조하다면 이제 내일 비가 확실히 내리더라도 소량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일 비가 확실히 오더라도
고온기이고 또 오후 동안 큰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물 상태는 괜찮은데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라면 일단 내일비 예보를 믿고 관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극고온기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라면 내일 비가 오더라도 소량 관수를 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물을 공급할 때 맹물보다는 관주 비료를 같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생육시기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맹물보다는 관주 비료를 같이 주시는 게 토양에도 좋고 작물 생육에도 좋습니다. 우선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비로 토양 속 비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주 비료를 같이 주면 빠른 양분 공급과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경우에 따라서 관수 타이밍이 드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주 비료를 같이 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마철 연면 시비만으로 양분을 보충하기에는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뿌리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사용량을 줄여서 관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관주하면 좋을지 정리해봤는데요. 상황에 맞게 콤비소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봤고,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질소 함량이 높은 비료보다는 칼륨이 높은 관주 비료를 사용해서 일조 부족에 의한 웃자람 억제를 좀 도모하고, 그리고 수확물 품질 안정화를 유도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만 신초가 정지됐거나 뿌리 활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높거나 인산 함량이 그래도 높은 비종의 관주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도 아미노산제나 해조류를 연면 시비해서 떨어진 뿌리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온 날, 그리고 비온 직후, 그리고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적거나 없는 날, 손으로 진 흙이 질척거릴 때, 두둑 하단부에 물기가 배어 있을 때는 과습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고 3일 이상 햇빛, 고온이 지속되거나 비닐멀칭으로 두둑한 수분이 차단된 경우, 그리고 작물이 시들고 생육이 정지됐는데 흙을 10cm 깊이에서 손으로 뭉쳤는데 잘 뭉쳐지지 않고 부서진다면 관수를 하시되 소량으로 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오전 중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식물은 물론 필수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장마철이라도 내 작물의 상태, 토양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소량씩 물을 보충해 주시면 보다 좋은 작황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